지금부터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실장 문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네이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행사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역체 과기정통부 국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윤성훈 기초연구진흥과장님의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안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후 포항공대 김승환 교수님을 자장님으로 모시고 계획안 발표 내용에 대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순에 따라서 구역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금 저희들이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로 이제 공청회를 열면서 이제 많은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좀 진행을 해 나갈 텐데요.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좀 뭐 점심 드신 후에 약간 노곤할 수 있는 자리인데 또 내용도 되게 아마 들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도 많으실 거고 좀 그러실 텐데 그래도 한번 상당히 중요한 국가 계획이고 또 앞으로 이 계획이 이제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자문회의 또 보고도 해서 또 이제 성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많은 좀 고견 뭐 지적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또 인사 말씀이라고 우리 이준우 사무관이 이렇게 몇 장 써 주셨는데 요걸 이제 뭐 다 읽기보다는 이걸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아까도 여기 오자마자 저희 김수환 교수님하고 우리 윤주인 교수님 이따가 패널 토론도 해주시고 운영을 해주실 텐데 우리나라 기초연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라는 이제 간단한 이제 또 논의도 해주셨습니다. 그보다 앞서가지고 제가 이제 어디 행사장이나 그 계획 발표할 때 가서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내용인데 올해가 우리나라 R&D가 시작된 지가 딱 환갑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1963년에 국가 R&D가 처음 이제 생겼거든요. 국가 R&D라는 이름의 예산이 그 당시에 12억 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올해가 2023년이니까 이제 딱 이제 환갑을 맞는 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62년 이후에 이제 63년 이후에 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자료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아마 과학재단이 70년도 말인가 생겼고 아마 이따가 우리 김승환 교수님이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만 기초법이 생기고 그 사이에 이제 아마 특연사 82년도에 최초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이제 특정 연구개발사업이 82년도에 생겼죠.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그냥 생길래서 생긴 건 아니고 70년도 말 80년 초에 이제 그 출연연 통폐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이후에 90년도 들어가지고 G7 사업이 생겼고 그런 와중에 이제 기초연구 사업이 체계화가 돼 왔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만큼 이제 역사를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이제 상대적으로 국가 R&D 전체의 틀 속에서 보면은 기초연구는 이제 약간 늦게 시작된 부분은 좀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여러 가지 성과들 뭐 작금의 성과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뭐 허준희 교수님 뭐 필드상이라든지 뭐 이제 내일 지금 누리호 발사 예정돼 있잖아요. 누리호 그런 얘기라든지 뭐 많은 성과들에 있어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기초연구의 그런 다 성과라든지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예산이 R&D 예산이 작년도에 30조를 처음 넘었고요. 이제 올해 넘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을 짜고 있는데 이제 정부 R&D가 30조가 되는 거고 민간 R&D가 70조가 돼서 합치면 이제 100조거든요. 100조. 100조고 우리나라 뭐 수치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뭐 GDP 대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GDP 대비 하게 되면 우리가 한 3.8인가 4.8이가 돼서 GDP 대비로 하면 뭐 이스라엘 다음으로 우리가 1등이다 뭐 2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제 기초 연구 많이 하시는 분들일 텐데, 근데 일반인들의 인식에서 봤을 때는요, 그런 것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언론에서도 오시고 방송으로도 많이 보시고 계실 텐데, 그냥 이렇게 포장지에 쌓여 있는 것은 우리나라 R&D가 100조다. 그다음에 GDP 대비 엄청나게 많은 돈을 R&D에 넣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포장이 되는 거죠. 되고, 그런데 근데 뭐 했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저희들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뭐 그런까지 일일이 다 신경 쓰실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R&D 예산이 이제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또 지난 정부 때는 개인기초 연구가 2배로 늘었지 않습니까? 늘었고, 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만 늘었고, 앞으로도 예산이 아마 일정 규모 이상 계속 이제 기속 사업들이 있으니까 유지가 될 텐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5차를 맞이해서, 5차면은 이제 4차까지 하면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20년이 지났고, 그럼 5차 때는 그럼 앞으로 5년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또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아마 미국에서 공부 많이 하셨을 거고, 연구도 같이 하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자꾸 이제는 우리나라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안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초 연구할 때 국내 학술지에 올리시는 경우는 뭐 별로 없잖아요. 이제 해외에 있는 연구자들하고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워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런 해외 연구자들하고 우리나라의 그런 과학자분들하고 잘 싸울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여러 가지 아무튼 고민할 사항들도 많고, 오늘 아마 보시게 될 내용, 논의하시게 될 내용이 다소는 이제 부족한 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런 자리, 또 앞으로의 또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거치면서 좀 더 계획을 보완하고 다듬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모처럼 좀 시간이 되는 것 같아갖고 끝까지 좀 남아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활기찬 제안, 의견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건설적인 그런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해주신 구획체육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윤성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과장님의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안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기부 기초연구진흥과장 윤성훈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정책 연구도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제 진흥계획 수립 TF와 외부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만들게 된 초안을 일반 연구자분들과 일반 국민들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초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순서는 개요와 기초연구 현황 및 진단,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한계, 정책 여건 분석 및 시사점, 그리고 추진 전략 및 과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요입니다. 제자리에서 이렇게 잘은 좀 시야가 조금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밑에 유인물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초연구 개념 및 역할에 대해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냥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연구는 죄송합니다. 종합계획 개요입니다. 기초연구 진흥종합계획은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기초 연구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해서
그러니까 중장기 차원의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지원 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고 중점 추진 과제들을 도출해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의 개념 및 역할을 간략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초연구는 그러니까 저희는 새로운 지식 창출과 창의적 인력 양성,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본연의 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쨌든 국가 경쟁력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과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기초연구의 역할이고요. 뭐 당장 뭐 어떤 그런 활용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뜻하지 않게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면서 뭐 산업이나 사회질 향상에 기여를 하고, 그러니까 특히 어떤 뭐 기술 혁신이나 어떤 혁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파괴적 혁신은 그러니까 대대로 주로 기초연구 성과에서 기인해온 측면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구 현재 현황 및 진단입니다. 최근 5년간 국가 전체의 기초연구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 연구개발 비중, 기초연구 예산도, 그러니까 이 기초연구 예산은 조사 분석상에서 기초응용 개발로 구분되는 기초 단계 연구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연구 예산도 약 21년 5조 3천억 원 정도로 그러니까 꾸준히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연구 단계별 정부 연구개발비 중에서 기초연구의 비중은 좀 다소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과 측면입니다.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초연구가 크게 기여를 해왔습니다. 국가 전체 학술 역량이 꾸준히 향상이 돼서 SCI 논문 수나 그러니까 SCI 논문 수나 그다음에서 상위 1% 논문 수에서도 뭐 꾸준한 이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계 수준의 연구자 수 HCR이라고 합니다. HCR에도 그러니까 전년도 70명으로 이제 최고치를 찍고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연구기관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세계 6위 수준의 우수 연구기관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 인덱스 200 이내 대학 및 기관이 우리나라가 6개로 6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학술 성과나 그러니까 우수한 연구자분들의 숫자나 그런 부분들이 국제 비교에서는 약간 조금 정체를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해외 주요 유수국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의 투자를 대폭 확대를 하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지원 체계를 완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통해서 안정적인 연구 여건 조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공계 전임교원 수혜율이 21년 37.1%로 이제 크게 확대가 되었고, 특히 젊은 연구자의 수혜율도 최근 5년간 70%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과제당 연구비도 이제 과거에 설정된 연구비 규모가 지나치게 낮은 측면이 있어서 연구비를 상향하면서 실질적인 연구비를 지원을 해서 안정적인 연구 여건의 조성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는 그 SCI급 논문이 1만 평 이상 증가하였고, 피인용 상위 1% 논문도 1.6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인력 양성의 측면에서는 학문 후속 세대부터 세계 수준의 연구자까지 이렇게 성장 단계별 지원을 추진을 하면서 기초연구 사업을 통해서 배출된 석박사 학위자 수도 많이 대폭 증대를 하였고, 특히 이제 2009년 국가 전체에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을 통해서 배출한 석박사 인력의 비중이 약 27%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 그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현황에 그러니까 성과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은 약간 정책적 측면에서 성과와 한계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요 성과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이 22년 기준 2.55조 원, 23년 기준 2.58조 원까지 확대되어서 기초연구 저변 확대와 안정적 연구 여건 조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생애 주기별 그 맞춤형 지원을 강화를 했고, 특히 젊은 연구자들의 독자적인 연구 수행 기회를 확대를 위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지원 체계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연구 현장의 의견을 적극을 반영해서 어떤 분야별 학회 주도로 그러니까 학문 분야별로 어떻게 지원할지를 그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학문 분야별 지원 체계를 구축을 했고, 수월성과 안정성으로 양분되는 그 개인 기초 연구 지원 체계에서 좀 균형을 좀 확보를 하고자 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법제도 측면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그 연구자의 연구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각종 보고서나 보고서 서식 완화나 평가제도, 평가 완화, 관리 완화 같은 제도 개선을 많이 추진을 했고요. 또한 평가제도에 있어서는 전문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반적인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기초연구 수행을 위해서 어떤 전문 연구정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연구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를 하고 해외 대형 연구시설 정보 등을 연계하는 등 그러니까 좀 인프라 개선 활동들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 한계점입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에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확대를 하고 지원 체계를 정비한 것이 한편으로는 성과입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차원의 그 국가 전반의 기초연구 진흥은 조금 역부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 목표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에 쏠리다 보니 그런 측면이 좀 나타난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성장 단계별 연구자 지원 체계를 갖추고 이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연구자 개인 차원의 어떤 연구자 개인에 대한 지원이나 연구자 개인의 성장에는 많은 좀 도움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기관 단위의 특히 대학이나 대학 같은 그러니까 대학의 어떤 연구 기관으로서 그러니까 그 독자적으로 역량을 축적을 하는 그런 관점의 정책이나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했습니다. 세 번째 성과 측면에서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학술 성과나 그러니까 세계적인 연구 인력이나 연구기관 그런 그 성과들이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별 어떤 순위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사한 순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글로벌 탑 수준의 연구자나 연구기관은 기초연구 선도 기관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대폭 확대된 투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반적인 그 현안 중심의 제도 개선 노력에 좀 치우치면서 근본적인 그 기반 마련을 위한 법 체계 강화 노력은 미흡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정책 여건 분석 및 시사점입니다. 대내외 환경을 기초연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들어보신 말씀이신데요. 먼저 대외적으로는 좀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외국의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그 비롯된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둔화나 에너지 위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중을 필두로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보호주의가 확산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5년 그러니까 비단 지난 5년에 나타난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인구 감소 현상이 이제 나날이 이제 심각해지고 있어서 학령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라서 이공계 대학원의 진학률도 저하가 돼서 중장기적으로 과학기술 인력 수급에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같이 따라오는 문제점으로 지역 소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인구가 이제 날로 줄어들면서 지역 대학의 충원율이 하락을 하고 이에 따라서 지역 연구 생태계의 위기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서는 이제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글로벌 저성장 기조에 대응을 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그 혁신 역량을 갖추는데 밑바탕이 되는 기초 연구에 대해서 좀 장기적 관점의 그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기술 패권 경쟁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기초 연구 인력과 연구기관 확보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과 그 지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 연구를 통한 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을 해나가고 특히 어떤 대학에서 개인 단위가 아닌 좀들 모여서 그 연구를 하시고 대학이 그러니까 기관 차원에서 연구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강화가 되고 있고요. 또한 지역 대학 같은 경우도 지역 대학의 그런 기초 연구 역량을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요국의 기초 연구 동향입니다. 크게 미국, 일본, EU, 중국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서술을 했는데요. 많이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그 반도체 및 과학법을 22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반도체 및 과학법의 주요한 목표는 단순히 이제 반도체를 떠나서 그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해서 기초연구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하겠다. 특히 NSF에 기술 혁신국을 신설을 하면서 문제 해결형 기초연구 확대를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국은. 일본 같은 경우는 21년에 대학 연구력 강화 조치라는 것을 만들면서 세계 수준의 연구대학을 육성을 하고 지역 대학의 연구 거점화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EU는 딥테크의 원천인 기초연구 기반 강화를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호라이즌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그 유럽 연구자들이 다른 외국의 국제 공동 연구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전략적 기초연구를 좀 확대를 하고 또한 민간 기업 주도의 기초연구 지원 프로그램 추진들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기초연구 현황과 지난 성과와 한계, 그다음에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시사점을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뽑았습니다. 먼저는 대학과 사람 또는 지역 등등 이렇게 지속 가능한 기초연구 생태계를 구축한 측면입니다. 대학의 역량을 제고를 하고 사람을 키우고 지역의 기초연구 역량을 좀 강화를 하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 관점이니까 국가 차원의 기초연구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뿐만이 아니라 본부처 차원, 국가 차원의 기초연구 지원을 통합적으로 좀 통합적인 시각에서 보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구 기반의 어떤 그런 국책연구들, 국책연구를 통한 기초연구들도 좀 더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기초연구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글로벌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국 연구자들과의 공동 연구나 그런 국제 협력들도 보다 활성화해 나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관 측면에서도 글로벌 선두기관 연구기관을 육성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초연구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서 종합적인 어떤 실태 조사나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법이나 또는 제도 체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초연구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어떤 투자에 대한 정당성을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진 전략 및 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대내외 환경 분석과 시사점을 통해서 저희가 비전 및 목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비전으로는 자율과 창의 중심의 세계 7대 기초연구 강국 실현으로 일단 비전을 좀 제시를 하였고요. 목표로는 크게 학술 성과, 연구 인력, 연구 기관으로 구분을 해서 학술 성과 측면에서는 우수 연구 논문 성과 창출 확대를 통해서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를 5년 주기 기준으로 지난 16년에서 20년 5년 주기에 3,360편인데 약 5,000편 정도로 확대.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도 연구자 HR 선정 연구자를 22년 70명 수준에서 100명 수준으로 그리고 네이처 인덱스 200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을 22년 6개 수준에서 10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매우 도전적인 목표치입니다만은 목표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서 4대 주요 전략과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점 추진 과제는 이제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테니 주요 전략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대내외 여건 변화나 변화된 상황들에 맞게 지속 가능한 기초연구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대학과 인력과 지역과 기초연구 인프라 등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지속 가능한 기초연구 생태계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합적 관점의 국가 기초연구 지원 체계 혁신입니다.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기초연구 정책의 범위가 그러니까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중심으로 이제 너무 협소화되는 것을 탈피를 해서 어떤 민간과의 협업 또는 그러니까 다른 부처, 범부처 기초연구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러니까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분야들의 라고 얘기하는 그 사업에서의 기초연구에까지 그러니까 그 기초연구 정책의 범위를 확장을 해서 통합적 관점의 지원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기초연구 경쟁력 확보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나라 연구자분들께서 해외 유수의 연구자 연구기관들과 국제 공동 연구를 활성화해 나가고 기초연구 분야의 글로벌 석학 확보 노력을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형 기초연구 제도와 기반 마련입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기초연구 그 지원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제도들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고 또한 이에 따른 법 제도 개선, 그다음에 선진 연구 문화 확립 등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 세부적인 과제 내용을 다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전략 지속 가능한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의 1-1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 축적 성장 및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그러니까 대학 연구소 중심의 R&D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대학 강점 분야 연구 역량과 인적 자원을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연구소 체계로 집적해서 축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기존의 그런 저희 선도연구센터나 대학 중점연구소,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와 같은 이런 집단연구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단연구 사업들의 목적들이 그러니까 공동연구, 인력 양성, 그다음에 산학협력, 네트워크 좀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그 대학 연구소의 주요 기능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 개개 그 센터와 연구소들이 주요 기능별로 그 특성에 맞는 발전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또한 이러한 그 연구소들이 좀 더 스케일업돼서 그 혁신연구센터나 그러니까 교육부의 램프 사업과 같은 그런 대학 연구소 중심의 R&D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지속 가능한 대학 연구소의 운영 기반을 조성을 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또한 이를 통해서 어떤 그 정부 지원 종료 후에도 그 연구소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속적인 그 연구소 운영의 모델을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기초연구 핵심 인력 양성입니다. 젊은 연구 인력의 이제 이공계 유입을 좀 촉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과학기술계에서 좀 크나큰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 과정생부터 박사 후 연구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신진 연구자로 정착을 하는 단계까지 학위 과정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과학 장학금이나 연구 장려금, 그다음에 인건비 등 그러니까 처우 개선, 박사 후 연구원은 그러니까 독자적인 연구 수행 기회를 확충, 그다음에 신진 연구자는 어떤 그 창의 도전적 연구 수행 기회 제공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기 연구 정착 지원을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그 기초연구 쪽으로 그러니까 유입이 돼서 그러니까 자리를 잡아나가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요. 특히 젊은 연구자들의 집단 연구에 젊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확대한다거나 어떤 인력 양성 활용 계획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수립을 해서 어떻게 실적 점검이나 그런 관리 등을 통해서 젊은 학문 후속 세대나 그러니까 신진 연구자들이 어떤 그 레벨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경제에 오르신 연구자분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 기초연구 역량입니다. 지역의 기초연구 역량 확충을 위해서 먼저 지역 연구자 대상의 기초연구 지원을 좀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지역 선정 목표제와 같이 지역 연구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지역 대학 우수과학자 사업과 같은 지역 기초연구자 대상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혁신 성장 분야에서 그 지역 혁신 선도 연구센터와 같은 기초 연구 거점을 구축을 하고 이 연구 거점의 기업 참여나 산업계 연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초 연구를 통한 지역 혁신 주체 간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지역 혁신 주체 간 그러니까 출연형 기업 간 그러니까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런 그 지역의 기업 연구소와 역량 결집을 지원하는 사업 간의 좀 연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기초연구 인프라 확충 및 활용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대학 내 연구 장비를 직접 하고 그 장비 성능을 고도화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대학 내 연구 장비 시설 확충을 강화를 하고요. 그러니까 대학의 공동기기원 등의 혁신 연구 장비 보급도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축되고 고도한 장비들은 지역별 거점 연구 시설 지정 등을 통해서 공동 연구 지원이나 공동 연구 그 연구 시설 간 연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 공동 활용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장비가 구축되어도 그 장비를 잘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전문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연구 장비 전문 인력 교육이나 연구 장비 전담 인력 배치 지원들도 저희가 그 다른 그 연구 장비 관련 부처들과 협업하여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전략입니다. 통합적 관점의 국가 기초연구 지원 체계 혁신입니다. 첫 번째로는 민간 협업 기초연구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단 그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그러니까 정부 재원으로 너무 이제 한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또한 이제 기초연구가 그러니까 수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그런 그 의견이나 목소리를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좀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간 기초연구의 구심점이 갇힌 기초연구 얼라이언스라고 그러니까 기업과 대학과 학회와 출연진들이 참여하는 이런 얼라이언스를 그러니까 그 구성을 해서 어떤 기업들의 그 다양한 그 민간 기초연구 투자 확대도 유도를 해서 그러니까 기초연구의 재원을 다양화를 하고요. 기초연구 과정에서 기술 수요자나 민간의 그런 참여를 좀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범부처 기초연구 사업의 조정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그 국가심 산하의 기초연구 진흥협의회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초연구 진흥협의회가 좀 범부처 기초연구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 전체적인 그 국책 사업을 포함한 기초연구 사업군에 대해서 그 특정 사업들에 대해서 투자 방향이나 어떤 사업 구조 개선안 등을 기초연구 진흥협의회가 자문회의에 좀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를 예산 조정 배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적 관점의 그 기초연구 지원 체계를 위해서 기존의 이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좀 투자의 어떤 전략성을 좀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투자 전략은 그러니까 그 투자의 큰 전략성을 좀 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 수월성과 안정성의 균형, 집단 연구의 확대, 그러니까 지역 지원의 강화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젊은 연구의 그 밑에 이제 숫자들을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잡았어도 이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이 이제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5년 만에 이렇게 숫자가 확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약 한 3에서 5% 범위 내에서 이렇게 꾸준히 좀 바꿔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따 투자 규모에 있어서는 일정 규모의 신규 과제를 이제 좀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연구자분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좀 안정적인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러니까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에서 어떤 글로벌 동향이나 국가 수요 등을 반영한 핵심 연구 분야에 대해서 좀 미드업 방식으로 지원하는 좀 전략형 지원 방식을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혁신연구센터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일부 도입을 시작을 했고요. 다른 그 개인 집단 연구와 개인 연구에도 좀 이런 방식의 그 지원 방식을 좀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연구 분류 체계 같은 경우가 그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연구재단의 학문단이나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전통적인 교과목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 연구 트렌드를 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 중심이나 연구 방법론적인 좀 연구 분류 체계를 그러니까 분야별로 조금 시간을 두고 만들어서 연구자분들께서 연구를 하시는 그런 분야 연구 수요를 좀 더 잘 받아 안고 또한 융복합이나 이런 그 신생 분야들에 대한 그런 지원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요 기반 문제 해결형 기초 연구 확대입니다. 저희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이제 국책 연구 사업 또는 뭐 원천 연구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이 있고 그 사업들에 좀 특히 그러니까 몇몇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은 많은 부분이 그 기초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책 연구 사업 내에서 그러니까 뭐 전략 기술, 그러니까 뭐 국가 전략 기술이든 뭐 기후 변화와 같은 뭐 사회 문제 해결이든 좀 다양한 분야별 국책 사업에서 기술 주권 확보와 신기술 시드 창출을 위한 그런 문제 해결형 기초 연구를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기초 연구 성과가 이제 기초 연구 그냥 학술적 성과로 좀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초 연구 성과 연계형 국책 사업 신설을 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뭐 예로 들면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분야의 뭐 SRC나 MRC 등에서 오랫동안 좀 연구를 해서 만든 성과들이 우리 그 바이오 분야의 국제 사업들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뭐 기획해 나가고자 하고요. 또한 이제 기초 연구 성과 활용을 위해서 기술 수요자인 기업 주도로 그러니까 좀 연구자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초 연구 성과 사업화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다면 앞으로는 기초 원천 사업화에 좀 전주기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과 함께 전반적인 기술합 사업자 지원 체계나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전략입니다. 글로벌 기초연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먼저 이제 기초연구 선진국들과 그 양자형, 그 다양한 그 매칭형 공동연구 지원을 좀 새로 매칭형 공동연구 등을 좀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초과학 강국들과 도출한 협력 분야 및 지원 조건에 따라서 양자 간 공동 기획 평가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또한 기존 연구자분들의 좀 단기 방문 연구들도 지원을 확대를 해서 다양한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거대 과학 분야, 특히 이제 국내외 대형 연구 시설 장비를 활용한 국제 공동 연구들을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에 많은 우리나라에 없는 많은 대형 시설들이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도 연구 인프라들이 조금씩 좀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형 시설들을 레버리지로 삼아가지고 그 해외 연구자들과 같이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제 기구를 활용한 국제 협력 및 소통 채널을 다각화를 하고 연구자 간 그 교류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초 연구 분야의 글로벌 석학 확보입니다. 현재 기초 연구 사업에서는 이제 뭐 신진 중견 리더의 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국내 최우수 연구자에 대한 국내 각 분야에서 연구 역량이 가장 뛰어난 연구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또한 이에 따른 어쨌든 최우수 연구자에 대한 뭐 예우나 복지 등도 좀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외국에서 글로벌 정상급 연구자들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뭐 연구 수준이나 국내 연구 동향을 고려해서 전략적 연구 분야를 선정을 하고 어떤 뭐 브레인풀 사업 같은 그런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등을 통해서 뭐 파격적인 조건의 뭐 인건비 최대비 등을 통해서 우수 연구자들을 유입을 하고 그런 연구자들께서 장기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개선해서 핵심 연구자 유치를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초과학연구원 IBS를 좀 세계 선도 연구기관으로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5개년 발전 전략을 뭐 수립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IBS는 과학 난제 발굴이나 전입 미답형 연구 또 이런 쪽으로 IBS의 주요 임무를 한계 돌파형 기초과학 연구로 좀 명확화하고 이에 대한 좀 연구를 집중하도록 좀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원 캠퍼스 외부 연구단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연구단 유형별로 각각 차별화된 육성 전략을 추진을 해서 특히 이제 캠퍼스 같은 경우는 캠퍼스별로 특화된 분야 위주로 좀 운영을 하고 외부 연구단도 주요 대학과 공동 육성 지원을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그 중이온 가속기와 바이러스 기초연구소 같은 이 전략형 연구소를 이 해당 분야의 그 역량 강화를 위한 그 전략적인 연구소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B 연구단 지원 체계의 고도화 관련해서는 연구자 지속성이나 뭐 행정 서비스, 그다음에 어떤 그 선정이나 성과 평가 체계 고도화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전략 4입니다. 선진형 기초연구 제도와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그 데이터 기반의 그러니까 기초연구 그 지원 활동을 좀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이나 민간의 기초연구 활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러니까 국내 기초연구 활동 현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계적인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좀 지원 정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학문 분야별이나 대학별, 지역별 연구비 또는 연구자 규모, 뭐 수행 과제 정보 등에 대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기초연구 활동 정보를 연구자분들이나 국민들께 이제 공개를 해서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기초연구 어떤 정보들을 그러니까 손쉽게 이제 접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연구 데이터 측면에서는 전문 연구정보센터를 통해서 좀 특화된 연구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 연구 데이터의 그 DMP 수립 대상 과제를 그러니까 기초연구에서도 조금씩 좀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법 제도 개선입니다. 먼저 좀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도록 그러니까 기존의 기초연구 진흥법을 기초연구 지원 관련 핵심 사항을 보완해서 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 법과의 법 체계 위상도 좀 재정립해 나갈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좀 수월성 중심의 기초연구의 질적 관리를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상적 컨설팅이나 성과 점검 발굴 등을 통해서 과제의 전주기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평가 체계의 개선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앞으로도 대면 평가의 확대나 어떤 전담 평가단 운영, 그다음에 이제 평가 과정에 대한 재검토 등 그러니까 메타 평가 도입과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평가가 그러니까 기초연구자분들께 계속 그러니까 칭찬받는 그러니까 평가 제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개선 과정에서 기초연구 커뮤니티의 그러니까 정책 제안 프로세스 통해서 연구자분들께 친화적인 그런 제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진 연구문화 확립입니다. 연구 윤리에 대한 그런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연구비가 이제 커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분들께서 좀 사실 자율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책임 있는 연구 문화 조성을 위해서 이제 학문 공동체 좀 자정 역량 향상을 저희가 좀 같이 그 분야별로 이제 연구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마련을 하고 또 뭐 과제 그 연구 전 단계에 걸쳐서 그 연구 윤리 교육이나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자 중심의 건강한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서 어떤 건강한 연구실이라고 저희가 이제 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건강한 연구실 사례 발굴 공유를 통해서 연구실 문화나 연구 관리, 연구 성과가 모두 우수한 이런 연구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협력적인 연구실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기초과학 소양 강화 및 정책 소통 다각화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기초 연구 계획의 범주를 뭐 살짝 넘어서는 거긴 한데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기초과학에 대한 그 국민들의 그러니까 인식이나 그 인지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국민 기초과학 관련 기초과학 관련 그러니까 문화 프로그램이나 그 기초소양 콘텐츠들 통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초과학을 좀 손쉽게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는 노력을 좀 강화를 하고 그러니까 기초연구 정책이나 사업을 통해서 나타난 성과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양한 그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를 해서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기초연구가 국민 여러분의 곁에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초안에 대해서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자로 수고해 주신 윤성훈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자분들 발표자 앞으로 연단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토론은 그 좌장이신 그 김승환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공청회 자장을 맡게 된 포항공과대학교의 김승환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방대한 내용을 이제 발표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날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그 뿌리는 항상 또 오랜 그리고 폭넓은 기초연구 지원의 스탁에 있다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함께 이제 믿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뭐 오늘도 많은 이제 설명이 있었지만 뭐 기술 패권 경쟁 등 더 복잡하고 이제 갈등이 큰 세상으로 가는 이 세계적 변혁기에 또 국내에도 여러 가지 또 환경의 변화가 또 수반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초연구의 역할이 뭐 좀 더 파괴적 혁신이나 뭐 국가 경쟁 원천으로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는 아닌가. 또 한편 그 중장기적인 또 지원 방향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짚어보는 것은 좋은 시점 같습니다. 또 특히 이제 그 뭐 기초 연구의 어떤 성과도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도 뭐 최근 더 높아진 국격에 맞게 이제 그 뭐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이제 해가야 되고 또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과학기술 강국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그런 여정이 여전히 이제 기초 연구에 달려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사실 이제 기초연구의 핵심 주체는 연구자들이고 오늘 많은 산학년의 연구자들 그리고 연구지원 또 유관기관에서 오셨는데요. 사실 여러 현실적 어려움에서 이 현장 연구자들은 뭐 기초연구를 묵묵히 수행하면서 항상 그 지속 가능하고 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연구 환경을 바라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정부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기초과학진흥법이 이제 그 R&D는 이제 지원의 역사는 60년이 됐다고 조금 전에 구역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기초과학진흥법 자체는 90년에 만들어져서 벌써 한 33, 4년을 이제 오랜 어떤 그 이 법과 또 종합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5차 1위까지 지원되는 그런 기초연구가 꾸준히 지원되고 또 확대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사실 지난 5년 동안에 또 여러 가지로 이게 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가 확대되고 또 그 재변 또 확충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에 보면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 이 대내 기초연구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초연구 투자와 경쟁의 현황이 어떤지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뭐 성과도 이제 점검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노정된 한계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주요 기초연구 선도국들을 바라보면서 시사점도 우리가 가져오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도전적 과제들을 극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 종합계획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담아야 되는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뭐 향후 5년간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비전 자체는 이제 아까 여러분들 보셨지만 자율과 창의 중심의 세계 7대 기초연구 강국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게 가능하게 하면 세계적인 기초연구 역량을 달성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4대 전략과 중점 추진 과제가 이 윤승훈 과장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부터 이제 패널 토론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패널 토론자들을 제 오른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유관 이제 부산대 화학공학과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장석인 태제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님, 네. 그리고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오연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님, 네. 그리고 오늘 발표자이신 윤승훈 기초연구 과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패널들께서 5분 내 시간적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시되 순서는 조금 소개 순서대로 하기보다는 우선 이제 이게 윤지웅 교수님께서 먼저 이제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유관 교수님, 장성인 연구위원님, 오연한 본부장님 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윤지훈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행정학과에 있고 지금 현재 과실련 공동대표 맡고 있는 윤지웅입니다. 정책학자로서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뭐 국가 혁신 체계의 어떻게 보면 뿌리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기초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자리에 이렇게 제가 또 조금 첨언할 수 있게 되고 또 앞으로 같이 이 정책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자리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초 연구 저희 이 관련된 종합 계획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담기게 된 데는 또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분들도 여기에 아이디어가 담겼고요. 그리고 다른 자문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길 것 같아서 지금 내용이 상당히 다채롭고 다양한 차원에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두 가지 이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최근 뭐 미중 패권 경쟁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베이커 인스티튜트라는 곳입니다. 라이스 대학에 있는 연구소인데요. 거기서 나온 보고서가 21년도에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목은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자만하면 위험하다라는 보고서고요. 제가 컬럼에도 잠깐 썼던 건데 미국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중국과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의 지표를 비교하면서 왜 미국이 이렇게 됐을까를 90년대 이후서부터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베이커 인스티튜트 보고서에서는 기초 연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극복해야 될 시나리오를 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뭐 저희 이 기본 계획에도 사실 저희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보고서 내용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참고를 했는데요. 거기에 핵심은 기초 연구를 다양하게 우리가 잘 모르는 또 소외되고 있는 또 이미 익숙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고 투자를 하되 좀 전략성을 갖고 그냥 있으니까 투자한다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왜 올해 다시 해야 되지? 왜 5년 동안 다시 해야 되지? 한번 되짚어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토대를 다져가는 전략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 저희가 그 보고서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전략 기본 계획 보시면 4대 전략 중에 전략성 강화라는 것도 있고요.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추진 전략 2에 추진과제 2- 기초연구 투자 전략성 강화에 다양한 차원에서의 좀 전략을 세우신 것 같아서 투자 전략을 세우신 것 같아서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얼라이언스 이슈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기초연구 얼라이언스를 마련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얼라이언스를 저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같이 포함할 수 있고 다양한 차원의 분들, 특히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것을 활용할 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영향받을 분들 모두 다 포함하는 좀 얼라이언스를 만들으셨으면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바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얼라이언스 하면 사실 최근에 가장 잘 되는 데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입니다. 중기부 산하로 만들어졌지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중기부만 국한돼서 활동하지 않고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점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기 이제 지역 이슈도 상당히 잘 담으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요. 지역 이슈는 사실 저희가 금전적인 기초연구 지원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 시스템
자체의 변화도 요구되기도 하고 또 저희가 과학기술 말고도 다른 이슈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기초연구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뭐 저도 일정 부분 뭐 책임이라기보다는 좀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글로벌한 이슈입니다. 지금 나온 것 중에 조그만 글씨라서 아마 잘 넘어가셔서 눈에 안 띌 수도 있는데요. 우수연구자 특별비자 사이언스 카드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전략 3 추진과제 3-2에 있는 아이템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인구 감소 시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매우 중요한 저는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이민 정책을 보시면, 그 다음에 선진국들의 이민 정책을 보시면 우수한 인재 유치라든가 또는 그 국가에서 어떤 분야에 누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그에 따라서 과학기술 정책과 이민 정책과 인구 정책이 다 통합돼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저는 아이템으로 여기 우수연구자 특별비자 사이언스 카드 같은 것이 잘 디자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 기초연구저희 종합계획에 사실 많은 아이템들이 뜯어보면은 정말 그냥 하나의 기초연구의 정책뿐만 아니라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그 다음 단계 또는 범국가적인 정책 아이템으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서 저는 이것이 오늘 발표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디자인돼서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이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에 꼼꼼히 이제 뜯어봐야 될 지점들이 많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뭐 기초연구의 투자가 뭐 전략성을 가미하는 부분과 특히 이제 그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을 이제 기초연구들도 이제 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초연구의 얼라이언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 지역 지방 소멸의 시대 지역의 이슈, 그리고 인구 감소 시대의 인재 유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사실 기초연구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이시다 하신 그 오유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대 학원과 오유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 가지 꼭지를 바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가버넌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범부처 차원의 기초연구진흥은 소홀했다라고 한계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대응책에 대해서는 사실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대응책은 아마 전 부처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마 가버넌스와 연관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계부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연구자들이 기초 연구 사업에만 쏠리지 않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좀 골고루 기초 사업이 조금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정부에 바라는 건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비전과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가치, 창의성, 자율성, 다양성, 안정성, 책임성을 얘기를 했고, 목표는 학술 성과, 연구 인력, 연구 기간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보면 아무래도 그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 성과 위주의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과기부에서도 수월성과 보편성, 안정성을 5대5로 맞추겠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목표 안에 이 연구자의 안정성 항목도 넣어주시면 우리가 연구할 때 조금 더 안정하게 연구를 하지 않을까. 늘 연구자는 연구 선정률 30%로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히 기초연구 진흥인 만큼 이 부분의 목표를 좀 잡아주시면 저희는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지난 5년간은 예산이 2배가 늘어났고요. 기초연구산이. 그래서 개인용 기초연구자에서 행복한 시기였는데,
아무래도 주위에서는 예산 증액에 비해 성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5차 연구에서는 아마 연구자의 자율성을 살리면서 국제적 경제성 확보하기 위해서 좀 방향이 약간 바뀐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 그거는 일단 정부에서 이렇게 잘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학계 저 포함해서 학계가 고민이 될 문제입니다. 연구비가 2배가 늘었는데 예를 들면 중견 연구비가 1억에서 연 2억으로 늘었는데 우리는 행복한가? 적정 연구비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구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 투입되는 연구실 규모나 연구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교수님 능력이 좋아서 기초 연구에 학생 30명씩 지도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또는 연구 중심 대학은 1년에 한 과목 강의하는데 지역 대학은 6, 7과목씩 강의하는데 똑같이 연구 참여율 100% 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 또는 연구를 지방에 40% 우대하는데 기초연구실은 40% 주면서 연구비는 또 동일하게 줍니다. 이게 또 합리적인가? 그래서 제가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이런 정책을 세울 때 이해 당사자가 주로 학교의 교수나 또는 연구소 중심 또는 이제 관이 중심이 되었는데 사실 뭐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그 이해 당사자 범위를 더 넓혀가지고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교수, 연구원, 비정년 연구원 뭐 여러 가지 트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어느 게 과연 이 우리가 기초연구 쪽에 도움이 될 건지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고민을 해서 합의를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연구비는 많이 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초연구 사업 추진위로서 뭐 더 큰 고민과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기초연구의 어떤 지원의 안정성과 적정 연구비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또 개인 학계에서의 고민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이 장석인 연구위원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산업연구원 근무하면서 정부 산업정책이나 기술정책에 대한 평가와 또 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새 정부는 어떻게 하나 이런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일종의 기초연구에 관련한 정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그 수립 목적하고 수립 방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주의 있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5년간 계획이라는 게 벌써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벌써 25년 차에 들어가니까 성년에 접어들었고 또 새 정부도 바뀌었지만 지금 전반적인 대전환의 시기라고 하기 때문에 기초연구도 좀 틀을 확 바꾸는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고 수립 목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점 추진 과제를 도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진흥자가 들어있는데 보통 진흥이라는 말은 초기에 아주 미약해서 좀 더 과감하게 좀 이렇게 육성시킬 목적으로 할 때 이 말을 쓰는 것이고 25년 차에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진흥은 좀 떨쳐버리고 25년 키워왔으니 이제 군대도 갈 때 됐고 장가도 가야 될 시점인데 아직도 뭐 국민학생처럼 이렇게 돌봐줘야 되고 키워야 되느냐 이런 의식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좀 약간 좀 걸렸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기동에 얻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 수립 방향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5년에서 지난해 이제 성과 한계를 보고 또 기초연구라고 해서 뭐 정권이 바뀐다 해서 또 몇 차라고 해서 뭐 휙휙 바뀌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일관성을 확보하면서도 이 국정과제와 이제 맞춰야죠, 그죠? 국가의 목표와 정부 추진 정책과 부합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아까 30조, 70조 했지만 이제 민간에서도 70조 규모에서 민간 독자적으로도 기초연구 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정부가 하는 30조가 그동안에는 전부 다 응용 개발 쪽에 더 치우쳤지, 산업 개발 쪽에 더 치우쳤지, 사실 기초연구를 아까 뒤늦게 시작했다는데 사실은 기초연구는
우리가 과거에 선진국의 신세를 많이 진 거죠. 과거 선진국들의 우수한 연구 결과, 논문 결과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응용해서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 건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도달했고 또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뭐 G10 안에 들고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거의 뭐 5, 6위 안에 지금 이제 드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부분에 이제 우리 나름의 기초 연구를 좀 가져야 되지 하지 않느냐, 이런 맥락인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대내외 기초 연구 환경 변화를 보신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하던 대로가 아니라 기초 연구일지라도 대내외 환경 변화를 잘 반영을 해서 신축성 있게 또 상황에 맞게끔 잘 하겠다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글로벌 R&D 현장의 변화라는 것이 뭐 21세기에서 와서 상당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 어쨌든 R&D가 기반이 된 혁신 주기가 굉장히 단축이 됐습니다. 아까 좋은 사례를 들었지만 우리 이번에 코비드가 왔을 때 백신 개발에 통상적으로 우리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듯이 10년은 걸린다 하는 일을 1년 안에 해낸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될 만큼의 디지털 기술도 발전이 됐고 우리 과학 기술도 발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러다 보니까 이 혁신 주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기초 연구를 할지라도 이 혁신 주기가 빨라지는 데 따라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기초라도 기초가 쓰여져서 결과적으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자, 이런 혁신 주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기초 연구 R&D의 문제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고객과의 너무 유리가 돼 있다, 격리가 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격리라는 건 특히 정부가 혹은 국가가 추진하는 기초 연구의 경우에는 이 고객이 누구겠습니까? 제일 작게는 취업 취준생이에요.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하려는, 새로운 산업에 취업을 하고 내가 중년까지 생계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가야 될 취준생이 이 기초 연구의 방향이나 결과에 사실은 고객인 거죠.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중소기업들, 또 스타트업들, 또 뭐 대기업도 포함해서 일반 기업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도대체 정부가 30조를 쓰면서 뭘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유리가 돼 있다. R&D가 복잡하고 어렵죠. 어려운 학문 부분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다 블랙박스 같은 속에서 이제 있는 것인데, 그거로 강조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고객과 유리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R&D라는 것은 많은 과정 속의 첫 출발인 거예요. 연구 개발을 해서 뭐 짧게는 논문도 써야 되고 특허를 쓰지만, 논문 특허가 답니까? 논문 특허가 새로운 지식이 되어가지고 혹은 특허로 기술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도 기업에서는 그 기술이나 그 기식을 가지고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고 이게 시장에 내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잘 팔리는지 못 팔리는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 어떤 시장을 잘 뚫어서 잘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이 기초 연구를 했던 것들의 보람이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중간중간 체크를 안 하면 이게 뭘 할지 정말 모르는 것이죠. 또 연구를 하는 스스로도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뭘 했는지, 이 분야의 연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계속해서 R&D 투자만 한다. 20조에서 30조 간 것이 또 기초 투자의 뭐 비중이 늘어났다. 이것이 결국은 이 종합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R&D에도 기존에 있는 인크리멘탈한 연구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기득권 연구자죠. 이 버전으로 치면은 수월성과 보편성이라는 부분의 비중인데, 지금 보니까 대충 또 젊은 학자와 기존 학자 여기 비중인데, 젊은 학자 비중이 지금 거의 20한 6, 7% 되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전반적으로 뭐 우리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 부분 쪽에서 이 R&D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고, 기업에서도 뭐 조금씩 제품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한 거 더 급하지, 무슨 새로운 제품 만들어 뭐 이런 거가 계속 소홀히 당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기에 있어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존의 제품들이 전부 다 시장에서 더 이상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왔는데도 여전히 기존의 제품들을 혹은 기존의 분야를 기존의 학문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좀 상황이 안 맞는 것이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제가 봤을 때 기대를 갖고 대외 기초 연구 환경 변화 부분 쪽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잘 분석을 했어요.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또 문제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추진 방향 설정에서도 확 건너뛰지 않고 기존에 쭉 하던 부분을 왼쪽으로 놓으시고 오른쪽에 신성장 동력 창출 기반 마련, 또 국가 수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분야 국가 경쟁력 제고, 또 집단 연구 활성화, 대학 연구 역량 축적, 그다음에 지역 혁신 역량 강화 아주 잘 설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설정이 됐으면 거기다가 주요국의 분석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미국하고 EU가 조금 특성을 보이고 아무래도 동양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동양은 이 치고 나가는 면이 좀 약하고 여기 한번 보시면 미국하고 EU는 목표를 한번 보시면 핵심 기술 분야 선도, 또 딥테크 혁신 뭘 하겠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하고 중국을 보시면 거기에 있는 어떤 요소들, 혁신과의 주체들 여기에 더 주목을 하고 있어요. 대학 중심 변혁, 그 다음에 기초 연구를 확대하겠다. 우리하고 좀 중국이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이 추진 과제를 보셔도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저는 뭘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우리가 what we want, 우리가 원하는 게 뭐지 하는 것을 우선 기초연구자나 이걸 지원하겠다는 정부나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다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뭘 하겠다 하는 부분이 여기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형 기초연구를 확대하겠다. 이유는 딥테크를 필요로 하는데 그 딥테크의 원천인 기초연구를 강화하겠다. 이 문구만 들어도 미국과 EU에서는 기초연구가 뭘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이제 우리 과제를 봤습니다. 우리 과제를 봤는데 제가 이 시사점에서 결론을 낸 걸 보고 아주 잘 뽑았다. 여기 보니까 세계 수준의 기초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혁신점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학기술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5차 계획의 기본 목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목표를 한번 가보십시오. 예, 여기 와서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계 7대 기초연구 강국을 실현하겠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데. 여러분 생각납니까? 자, 5대가 됐든 7대가 됐든 그럼 그래서 뭐 하겠다는데 한데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목표에 대해서 기초 종합계획이나 이 전략에 있어서는 목표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이루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뭐지? 자, 이거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고 어떤 연구자가 필요한 거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뭐 기초연구 돈을 뭐 배로 하든 뭐 25%를 하든 뭐 기초연구자를 뭐 더 많이 하든 뭐 수월자를 더 높여주든 뭐 기존 연구자를 더 많이 확대하든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 기존 정부의 기본 계획에서는 목표가 뚜렷하게 나오고 무엇을 하겠다는 분야가 뚜렷하게 나오면 그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너무나 이 지역적인 문제를 좀 다루고 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 칭찬할 거 딱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한 분도 아까 기초연구 부분에 이제 얼라이언스 부분 같은 것들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번 정부의 혹은 민간주도 혁신이라는 거에 걸맞게 이번 계획에 하나 잘 만들었다 하는 걸로 칭찬 한번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던 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가 이번 전체 종합연구보고서에 딱 하나 볼 거라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자로서 혹은 정책평가자로서 봤을 때 이 전체 보고서가 예를 쓰셨지만 딱 보면 이 한 장인데 이 한 장이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또 여기에 관심 갖는 취업자들에게 또 연구자들에게 또 이걸 관리하는 정부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빵점이에요. 여기 아까 보시면 정부 예선자 비중을 5년에 걸쳐서 이제 3%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네. 뭐 젊은 연구자들 연구도 더 줘봐야 뭐 얼마 주겠어. 우리는 그대로 오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월성과 보편성에서 과제수에서 비중을 보니까
앞으로 44에 54인데 4% 올려가지고 50% 하겠대요. 반반으로 하겠대요. 이거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인 거예요. 자, 개인 연구와 집단 연구 이번에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한 10%나 20%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4%예요. 그다음에 지역 혁신 강조하셨는데 지역 혁신 수도권에도 역시 변화된 비중은 3%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좋게 투자 포트폴리오 고도화의 방향성이나 과제를 뽑으셨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거로 좀 느낌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다음 수정 과정에서 좀 고쳐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묵직한 한 방을 이제 날려주셨는데 이제 어떤 뭐 문제식, 어떤 뭐 지능에서 벗어나서 뭐 이제 결국 일관성을 좀 유지하면서도 대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신축성을 좀 보여주고 해나갈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따로 요약을 해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그 메시지를 전해 드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제 그 오현환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다양한 기본계획을 실무적으로 만드는 부서를 총괄 하고 있어서 이 공청회에서 토론을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안이 만들어질 뻔히 알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톤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런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얘기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연구를 수행하신 연구자분들에게 또 같이 공유하고 싶은 얘기,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본계획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 4차 기본계획과 달리 투자 목표치, 투자 확대 기조 이것을 공식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번의 기본계획에서는 제1 과제가 그거였거든요.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마찬가지로 투자 목표를 항상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기초연구를 수행하시는 연구자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지 상당히 좀 걱정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재정의 불확실성이 명확하게 있는 거고 R&D 분야의 투자를 지금처럼, 특히 기초연구의 투자를 지금처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 명확하다면 그 부분을 기초연구자분들 또는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잘 직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그 일정 정도의 그 부분에 대한 적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R&D 투자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요즘 얘기되는 게 뭐냐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이미 충분하게 되어 있다. 아까 패런 분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이 다양한 곳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대비 지금까지 기초연구 투자가 한 5배 정도 증가를 했고 수혜 선정률도 22.4%에서 41.7% 그리고 수혜율도 37.1% 그리고 이공계 전임 교원 중에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한 70% 정도가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를 봐도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기본 계획에서 그 종합 계획에서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한 것은 대단한 변화이고 시사점이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장성익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방안에서 제시됐던 수치가 과연 정부가 수치를 관리할 정도의 폭으로 제시되어 있느냐 부분에서는 조금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3% 4% 정도의 수준의 그 포트폴리오 조정이 갖는 의미가 과연 어떨까? 근데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경우에는 연구 현장에는 큰 폭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정부의 어떤 큰 5년간의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기에는 조금은 좀 더 적극적인 그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각 그 포트폴리오 간의 그 상관관계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수월성을 높이면서 수월성 과제를 높이면서 지역에 있는 지역 기초 연구를 늘린다. 이랬을 경우에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됐을 때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대학에 대한 대학 연구소 중심의 R&D 시스템 그리고 집단 연구 강화 이 부분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4% 정도의 증액률을 제시했다는 것은 조금은 한번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두째는 본부처 기초연구 조정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아주 매우 바람직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이 다분히 개인 기초연구 중심으로 수립되어 왔던 건 사실이고 이 부분에서 전체 5조 원에 해당되는 기초연구 전체를 조정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기초연구진흥협의회가 그 조정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인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방편으로는 가장 현실적으로는 한국연구재단이 관련된 정책 지원 기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학문 분야별 조정 기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 전문성과 역할 기능 강화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고, 만약 이 부분이 본부처 총괄 차원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우려가 된다면 그 외에 기관을 싱크탱크 조직으로 어떻게 지정하든가 하는 이런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는 게 제시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뭐 기술 패권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발표 윤성 과장께서 말씀하셨겠지만 미국은 NSF의 기술혁신국을 만들어서 기술과 기초과학과 기술을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독일의 연구혁신 미래전략에서는 기초연구가 새로운 혁신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번에 과학기술혁신국을 만들었죠. 이 과학을 전면에 처음으로 내세웠고, 중국은 또 기초연구에 대한 전략기술에 대한 통제를 공산당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즉 기초연구 분야 핵심 기술에 대한 그 정부 차원에서의 강화, 이런 부분이 매우 전 세계 트렌드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된 안건에 보시면, 계획에 보시면은 주로 이제 제시했던 게 핵심 학문 분야별 뭐 기초연구를 강화한다든가 국제연구 사업의 문제해결형 기초연구를 강화한다라는 정도 수준이어서 다른 국가의 그 기초연구의 전략성 강화, 기초연구와 혁신과 연계 부분을 강화하는 트렌드는 조금은 다소 조금은 더 좀 진일보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 전략기술 전략 로드맵이나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첨단 인력 양성 방안, 이런 부분에서 기초연구의 역할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 연구자분들에게 조금은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최근에 저희들이 일본 사례를 많이 봅니다. 일본의 연구 역량이 상당히 많이 저하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뭐 많이 취업이 되고 있죠. 그 이유를 저희들이 좀 고시어 보면은 뭐 연구 커뮤니티가 고령화됐다거나, 국가 간 또는 분야 간 폐쇄성이 있다거나, 그리고 과도하게 안정적인 연구를 추진한다거나, 대학 연구가 비경쟁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좀 폐쇄성, 그 연구 커뮤니티의 폐쇄성,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 기초연구나 기초연구 예산 배분이 학문 분야별 안배, 이런 거를 통해서 일정 정도 조정되는 게 체계적이고 또는 관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여기 안건에는 융복합 연구를 지원 강화한다고 되어 있어서 학문 분야별 안배보다는 융복합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금은 조정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연구 자율성 확대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 강조해서 지금 평가 체계나 이런 부분, 연구 관리 체계, 평가 체계, 성과 관리 체계에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됐고, 현재 안착돼서 다양한 성과물들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면에 최근에 약간 연구 현장에서 연구 데이터 관리나 연구 성과 관리가 조금은 느슨하게 되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즘 발표 자료도 있었지만 연구 데이터를 축적하고 연구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AI나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자산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시대가 변해 왔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도 연구자분들이 조금은 연구 데이터나 연구 성과 관리에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나서야 되지 않겠나. 정부도 지금 연구
연구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연구자분들이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마지막 하나 제안은 최근에 지금 아까 전략기술이나 첨단기술 중심으로 해서 그 정부에서 그 기술 유출 방지 이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별로 지금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산업부 중심으로 첨단 산업법에 대한 첨단 기술 지정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과기하고 의견이 많이 있었죠. 이유는 첨단 기술의 지정 범위에 따라서는 연구 현장의 연구에 대한 연구를 제한한다거나 연구 협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서 과기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이런에서도 약간 그 첨단 기술 지정이나 기술 유출 방지, 기술 협력 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떠한 의견을 좀 제시해 주면 연구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선제적인 대응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해란 본부장께서 처음에 톤을 생각하실 때 톤을 솔직한 톤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궁금한 부분하고 비슷한 지점이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투자 목표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의미로 다가갈 것이냐, 투자 포트폴리오의 조정에 관한 문제는 아까 정승인 이제 패널 토론자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해주셨고, 본부처 차원의 어떤 지원 계획이 수립하고 지원하는 문제, 그 선진국의 전략성 강화와 같이 가는 문제 등 뭐 데이터 연구 분야 회수까지 다양한 어떤 이슈들을 갖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런 이제 패널들께서 제시해 준 어떤 뭐 제언이나 또는 이제 질문들을 담아가지고 오늘 발표자께서 한번 좀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패널 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어느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좀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좀 큰 틀에서,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 주신 부분들 중에서 제가 좀 큰 틀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를 좀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 그럼 4차랑 뭐 어떤 게 다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름의 차이가 그러니까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좀 다른 예시나 다른 주제를 들어서 좀 몇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포트폴리오 조정을 제시한 부분,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변화의 방향은 이쪽인데 그 폭이 너무 작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형 기초 연구를 이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뭐 이렇게 대폭적으로 이렇게 하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살짝 들어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대내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떤 뭐 혁신주기 가속화나 좀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기초 연구가 이렇게 변하겠다, 그러니까 민간이랑 뭐 하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변하겠다라고 하는 뭐 방향은 알겠는데 그 방향의 그 내용의 뭐 그 색이나 폭이나 좀 그런 게 좀 약하다는 지적들이 몇 분 좀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초안 작업을 하면서 항상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그 의견 들어서 이제 그 내용을 대해서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초안 만드는 과정에서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든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그 목표치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 연구자 주도 기초 연구 사업이라는 게 지금 2.5조 정도가 움직이고 있으면서 그 중에 거의 한 78%, 77% 정도가 계속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계속과제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그 20% 정도 가지고 그것도 매년 한 1년에 이제 확 바꾸면 뭔가 그 연구 현장에서 충격이 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하고 집단을 뭐 이렇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희망적으로 예를 들어서 7대3으로 가겠다라고 목표치를 세운다고 하면 그 1년
개인 연구는 줄이고 집단 연구는 막 늘려가는 그 예산의 폭이 굉장히 커져야 이게 5년 동안 할 수 있는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기초 연구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특성상 그러니까 방향은 바꿔 나가고자 하나 이거를 한 번에 모든 것을 방향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90도로 뭐 90도가 아니면 뭐 60도로 이렇게 틀기는 조금 어려운 분야인 거를 그러니까 우리 패널 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기초 연구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다음에 좀 약간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몇 번 두 번 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그 범부처 그러니까 또는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기초연구 진흥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은 제시를 했는데 약간 좀 강론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좀 더 그러니까 페이퍼에 지금 다 안 담은 내용도 있고 저희가 이제 뭐 고민이 미처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통해서 그 전체 R&D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기초 단계의 비중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사업들을 추려내서 이 사업들에 대한 어떤 그 투자 방향이나 개선 권고 사항들을 좀 마련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자문회의와 공유를 해서 그러니까 예산 재정 배분이나 좀 활용하는 좀 그런 부분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조금 이제 뭐 권위 있게 뭐 책임 있게 돌아가려면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을 갖춘 그러니까 지원 조직이 필요하긴 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체계들을 뭐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갖춰 나가기 위해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다음에 이제 그 민관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단순히 그런 그러니까 뭐 기업을 뭐 참여시키겠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법적 행정적으로는 뭐 기초연구진흥협의회나 뭐 다양한 뭐 의견수렴 커뮤니티 뭐 그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항상 기초연구가 산학연을 딱 나눠서 얘기를 하면 대학에 계신 분들만 좀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대학에 계신 분들하고만 얘기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기초연구라는 게 사실 모두의 기초연구고 출연연과 대학에서 그러니까 출연연과 기업에서 계시는 분도 기초연구를 수행하시기도 하고 수행을 하시지 않더라도 이 기초연구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요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직접 연구는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그 기초 연구에 바라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뭐 상시적까지는 뭐 이루어지기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기초 연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항상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서 더불어 약간 그 민간 부분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기초 연구가 투자들을 조금씩 유도할 수 있는 좀 그런 제도적 개선 방안을도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우리 장석인 위원님께서 좀 쓴소리를 많이 해주셨고 특히 이제 뭐 비전이나 목표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비전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이게 뭐 초안 상태라서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뭐 모든 거를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이제 좀 플로어에서 그러니까 질문 나오면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석 위원님께서 지능은 이제 더 이상 안 맞는 시점이지 않느냐 그 말씀에 되게 이제 공감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능보다 뭔가 좀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 그러니까 기초연구 계획이 되도록 앞으로 뭐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많이 흐르고 있는데 오늘 뭐 공청회라는 성격상 또 어렵게 오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플로우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이제 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럼 플로우에 제가 드리면 될까요, 사회자님? 예. 그러면 이제 플로우 질문은 뭐 발표자나 토론자한테 아무도 하셔도 되고요. 혹시 이 질문자께서 소속과 이름을 간단하게 밝히신 후 질문도 요지만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혹시 그 마이크 가지고 계신가요? 네, 마이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예, 기다린 동안 1분 동안. 네. 사실 기초사업추진위원회 6년을 했었는데요. 사실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이 기초사업에서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하는 바람에 놓쳤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초연구 개념,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역할,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거기에 맞게 이 진흥에 대한 목표가 세워졌고요. 서양에서는 동양을 비하면 리와 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처음에 출발하는 개념부터가 조금 정립이 다르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요. 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큰 변화가 필요한데 사실은 기초연구사업에 지식도 들어가 있지만 인력 양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이라는 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왕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예, 1분만. 지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 기초연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양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국내하고 다르다. 그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아마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년이나 경과했다면 또 우리 위상이 국제 수준에 다다랐다면 서양에서 말하는 그런 기초 개념을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하고 그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R&D를 제대로 하면, 목적을 갖고 제대로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은 키워지게 된다. 근데 혹 우리가 역량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그 학생 또 뭐 젊은 연구자 또 개인 연구자 여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실제 역량이 키워지기보다는 거기에 머무르는 수준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탈피돼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개인 연구자도 사실은 좀 책무성을 좀 가지고 지금 기존에 아까 70%가 그냥 뭐 기존 과제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6년짜리 하더라도 4년 차에 이런 변화가 생겼으면 우리가 책무가 뭐지? 진도를 어떻게 바꿔야지? 목표를 뭘로 재설정해야지? 자발적으로도 참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걸 좀 챙겨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전환의 시점이라는 부분이 어느 한 부분만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좀 같이 좀 변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시간을 제가 제한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또 그 사이쯤에 말씀해 주시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짧게 일어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오시아드 연구소장 김진한 박사입니다. 예, 저는 지금 여기 23페이지 전략 1 추진과제 1-3 지역 기초 연구 역량 페이지를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사실 저는 지금 오늘 아침에 속초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지금 여기 참여해서 또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서 왔고 또 속초에 가 있는 이유도 목표가 있어서 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대를 나왔고 미국의 유명하다는 연구소에서 하다가 뭐 이렇게 메이저 그냥 순수 학자 노릇을 하다가 산업화 쪽의 뜻을 가지고 특정한 것을 개발하는 데 한 2-3년의 시간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포 배양에 있어서 무혈청 배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비전을 확실히 보여드리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산업적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유리해 보여서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으로 간 거고 그래서 속초에서 온 건데 그래서 조그만 중소기업의 연구소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이제 제품화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품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겠죠. 근데 그 제품의 특성상 굉장히 이론적으로 어려운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 이론적인 생물학적인 특성은 지극히 기초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덕트는 굉장히 산업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소기업이 하기는 어렵지만 핵심은 사실 거의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화 과제든 기초 과제든 무엇인가 지원을 받아야 되겠고 또 지역의 도움도 받고 싶어서 참 여러 군데 손을 내밀어 봤는데 이것이 과연 지역 기초 역량 애매한 이 위치에서 실제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좀 예,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답변은 누가 어떻게 발표된 윤승 과장님께서 하시겠어요? 아니면 장승인 의원께서 하시겠어요? 짧게. 네, 제가 지역의 시흥리회라는 산업단지 안에서 그 상기대에 있어봤기 때문에 그 지역의 기업의 이 기초연구나 정보 R&D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고 아쉬움이 많다는 걸 제가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쪽이 이제 과거에는 그 지역 차원에도 보통 응용 개발 연구에 더 많이 비중이 있고 그 하는 프로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질문자의 핵심의 요지는 뭐냐 그러면 과거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이언스 베이스로 지식이나 나온 걸 가지고 기초 연구 결과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했는데 지금 시대는 사이언스부터 바로 제품으로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보고 계시고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역 차원에서는 아마 저런 아젠다를 내면 아주 그것도 보지도 않을 겁니다. 응용 개발하기도 바쁜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초까지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런 기본 계획에서 지역에서의 기초 연구라 하는 건 뭐냐, 어떤 분야냐. 과거의 물리, 생물 이게 아니거든요. 이 제품 서비스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기초 연구가 필요하고 기초 학문이 필요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정책을 만들 때 이제 거기 좀 맞춤형으로 좀 할 필요는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이따 과장님께서 좀 보완해 주시고요. 혹시 또 그 사이에 질문,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셀렌진이라고 하는 바이오 기업에 있는 기업에서 학술 이사로 근무하는 서용준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오랫동안 대학에 있었고 지금은 기업에 있는데 대학에 있을 때도 한국연구재단 과제를 많이 수행했고 그 당시에서는 그 기초과학을 하면서 목표가 그 논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 기업에서도 여전히 기초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그것보다도 실질적인 어떤 의약품 파이널 프로덕트가 되는 어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목표인 기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는 그래서 논문을 많이 내면은 또 과제를 또 따게 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클로즈드 시스템 같았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프로덕트로 이어지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는데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 그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딱 부합된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저희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초 연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화 어떤 그런 어떤 과제 그런 것들도 혹시 정책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조금 정책에 포함시켜 주었으면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품을 개발하는데 그 기초 연구에서 생긴 후보 물질을 실질적인 어떤 의약품으로 가기 위한 어떤 비임상 시험이라든지 어떤 후보 물질 도출을 위해서 어떠한 그러한 고가의 어떤 장비가 필요하든지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신다면은 대학의 기초 연구가 기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좋은 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 한국연구재단 과제에도 많이 관심이 있어서 그 바이오 코어 퍼실리티에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곧 종료되게 됩니다. 혹시 이러한 과제가 혹시 추가적인 어떤 연장 가능성이 혹시 있을는지 그런 것도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거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아마 뭐 일단 과제 여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첫 번째 그 분하고 두 번째 분하고 어쨌든 뭐 취지 자체는 좀 일맥상통하신 것 같습니다. 뭐 많이들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기초 응용 개발로 가는 이런 단선적인 모델이 아니라 기초에서 이제 바로 이제 혁신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그런 주기도 단축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저희 기초 연구 사업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기초 연구 성과를 통해서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사업화를 하시고 창업을 하시고 그런 경우들도 뭐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어쨌든 지원에 차별을 두거나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초 연구
기초 연구이다 보니 그러니까 직접적인 뭐 좀 사업화나 그거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통적인 좀 목표로 정책 목표로 좀 세우지는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계획에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기초 연구를 통해서 뭐 어쨌든 원천이나 사업화까지 좀 전주기적으로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계속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또 단순히 이제 기초 연구를 떠나가지고 사업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부처에도 그러니까 좀 다양한 형태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좀 정보를 알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저기 손을 드신 분 계십니다. 소속과 성함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원자력 연구원에 근무하는 김현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그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 지속 가능한이라는 거, 그다음에 통합적 관점이라는 거, 그다음에 글로벌이라는 거, 이 모든 키워드가 목적 지향을 어느 정도는 많이 띄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기초연구만 이렇게 따로 떼서 논하실까? 왜 그러실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연단에 계신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은 명확한 목적 지향,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속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재검토들이 필요하다는 이제 그 언급들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 필요는 한데 근데 왜 기초연구만 떼서 얘기를 할까라는 게 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라는 게 사실 저는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목적 지향이라고 그러면 산자부든 어디든 분명하게 국가가 전략적으로 이 산업을 제대로 키워서 세계 1등이 되겠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라고 하면 그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히어라키가 당연히 나올 텐데 대신에 거기서 국가가 필요한 부분을 적절한 수준에서 지원을 하면 되는 그런 그림일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구분되어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제 의지 질문 취지는 분명히 이해하셨을 것 같으니까요. 네. 혹시 윤중 교수님께서 네, 지금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뭐 제가 정책학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기초 연구 분야라는 것이 왜 딱 그럼 떨어져서 이렇게 계획을 만드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거기에 따른 답일까요? 네.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학교 위주의 연구소 네. 실질적으로 산업이나 핵심적인 국가 가치 생산에 영향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적정 수준에서 약간은 떨어뜨려놓고 어떤 지원하는 부분과 전략적인 부분들은 구분을 연동을 하든 구분을 하든 그런 게좀 약합니다. 균형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쓰고 계시는 키워드들과 이 하는 행위들하고는 일관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네. 네. 아마 저희가 지금 발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풀 텍스트가 좀 요약된 것이라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초 연구 분야라는 것을 좀 정책 대상으로 보면은 중소기업도 있고요. 산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산업과 통상을 관리하는 거라 정책 대상에 대한 범위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 대상별로 정부가 이제 기능별로 할지 분야별로 할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저희가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최상위 법이고요.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하위 서브 계획으로 사실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결고리가 원래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있고 거기에서 나온 우리가 잡은 5개년 계획의 키워드와 기초연구 기본계획,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을 연계시키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다른 거와 연계시키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사실 이제 범부처 종합대 계획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는 그냥 그 중에 서브 하나의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본계획 자체가 기초 연구에 대한 계획 자체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바운더리를 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산업 또한 빅 블러 시대라고 그러죠. 산업 경계도 없어지고요. 어떤 산업이 10년 뒤에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되게 높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를 대비하는데 저희는 연구 활동 단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기초 연구라는 분야를 정책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대상자가 이제 대학에만, 과거에 저희 나라가 역량이 일천했을 때는 대학도 사실 연구 영역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걸 쭉 해오다가 이제는 대학을 넘어서 연구 출연연, 기업 연구소, 심지어 기업 기초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으로 정부에서는 기업 기초 연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간과 협력해서 삼성이 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중에 기초 연구를 하고 싶은데, 같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은 연계 협력해서 얼라이언스로 같이 가자라는 취지가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기초연구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을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시간을 보고 있고요. 혹시 질문이 계속 이어지면 계속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네, 그러면 시간도 이제 많이 됐고, 그래서 요즘 아까 시작할 때 구역체 어떤 정책관께서 이렇게 뭐 전체로 인사말을 해주셨지만, 이 전체를 지켜보고 나서 또 어떤 생각의 변화도 하시고 말씀이 있을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있으면은 얘기 좀 갖다 드리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맞는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우선 그 플로어에서 질문 주신 두 분 기업에서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이제 RFP 수요 조사를 하잖아요. 수요 조사를 하고 재단에서 여러 이제 의견들을 받는 과정들이 있는데, 일단 수요 조사 할 때 좀 제안을 해주세요. 해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적정한 사업군이 있는지는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주셨고 다시 한번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들은 많은 것 같고, 오늘 좀 의아하다고 해야 될 거는 오히려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나 기업 측 의견이 좀 많으셨던 것 같고, 대학이라든지 연구소, 원자력 연구소 계신 분들은 말씀 주셨지만은 대학에서 오신 분들은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아무튼 대학 포션이 많은데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기초 연구가 우리 한 5조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개인 기초고 절반이 이제 별도로 사업을 갑니다만, 수행 비중으로 보게 되면은 기초 연구 전체를 100으로 볼 때 대학에서 50을 약간 넘게 하거든요. 55% 정도를 하고 있고, 출연연에서 한 3분의 1 정도, 한 31%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출연연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장서인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이제 한 20년 지났거든요. 25년째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저희도 이제 사람이 자라올 때, 커 나올 때도 여러 가지 비타민도 먹고 영양분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커 나오잖아요. 진행되면서 이제 나이에 맞게 또 다른 어떤 영양분이라든지 노력도 필요한데, 기초연구도 그런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아까도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저는 키워드를 딱 두 가지로 좀 요약하고 싶은데, 하나는 연결이고요. 연결이고 하나는 공개입니다. 공개. 제가 볼 때는 오픈입니다. 지금 혁신주기 굉장히 짧아졌던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선형적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아까 기업에서 오신 분들 말씀하셨지만은 기초에서 응용 개발로 가다가도 개발해서 다시 기초가 오고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서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연결되기 되게 어렵습니다. 아까도 뭐 학문 분야별 지원책의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번 계획에 담든 다른 계획에서도 우리나라 R&D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학문 분야 간 또는 연구 주체 간 이런 어떤 그 분야 간의 연결을 더 높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좀 더 구체화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개, 공유, 투명인데요. 데이터는 물론이고 아마 여러 선생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 그 구글링만 잘하면은 뭐 하는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연구과제 제안 많이 받잖아요. 받을 때 이 과제가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물론 구글링 갖고 안 되지만 뭐 스쿠퍼스도 돌려보고 톰슨 로이터 거기 데이터도 들어가 보고 디멘전도 사용해 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쓰고 있거든요. 쓰면서 그 연구 과제의 중복성, 어떤 우수성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공개되어 있거든요. 기초연구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들도 지금 1년에 기초도 2조 5천억을 쓰고 있는데 근데 그 결과가 잘 활용돼야 됩니다. 잘 알려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좀 더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답변을 자세히 요약하기는 어렵지만은 끝으로 아무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오늘 주신 내용들 잘 받아서 고민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끝까지 정말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시간상 이제 뭐 토론 및 질의응답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다양한 작업 의견들은 아마 제5차 기초연구 진행 종합계획이 잘 수립되는데 잘 활용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쯤에서는 기초연구의 투자나 또는 양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또 이제 커진 만큼 제 몸의 덩치가 이제 커졌는데 거기에 해당한 또 이제 머리도 이제 같이 발달하고 그래서 좀 더 현명하게 사실은 좀 이렇게 이 기초연구의 성과를 확산을 하고 아까 또 그걸 또 아까 장승인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큰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고 사실 좀 또 어떻게 보면 더 넓게 이제 글로벌 시야를 가지고 글로벌 무대에서 더 이제 기여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기를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바라고요. 어쨌든 이제 저 많이 이제 이 스테이크홀더들이 더 많아진 만큼 이제 저희들 더 많이 어떤 소통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러면서 이 기초 연구의 어떤 이제 또 어떤 지원, 관심과 지원을 저희가 또 설득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다시 한번 오늘 발표해주신 윤성 과장님과 패널 또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이걸 준비해 주신 어떤 연구자들 여러 관계자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제 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